이제 변호사님 모시고서 이제 그 전세 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. 자,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세 사기를 당하고 또 주변에서 당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요새 뭐 전세 포비아라 그러나요? 네. 전세 포비아의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전세를 사서 보증금을 저기 잃어버리느니 차라리 그냥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생각하기에 그 내 집 마련 네. 그 어떻게 우리가 좀 해야 될까요? 어디에서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절대 집 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더 떨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전세 사기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그냥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욕구가 막 샘솟을 것 같거든요. 네. 지금 세입자분들도 많이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한 팁을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? 그러실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시장이 언제 회복될지 알 수는 없잖아요. 그러시기 때문에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이게 내 집 마련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청약 신청하셔서 당첨되시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추첨 비율을 많이 늘렸거든요. 그래서 2030 같은 경우에도 가점이 낮아서 그동안은 좀 청약 당첨이 어려웠는데 이제 추첨제 물량이 많이 늘어났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, 올해 그 서울의 청약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강남권 청약 단지들도 굉장히 좋고,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입지나 뭐 이런 것들 고려하셔서 적당한 가격에 또 청약 들어가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청약은 문제는 일반 분양분 같은 경우에 작은 평형만 좀 주로 나오거든요. 그리고 동호수도 별로 안 좋고 그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또 당첨이 돼야지 분양권 얻으시는 거니까 경쟁이 좀 치열할 수 있겠죠. 내가 원하는 물건은 그렇죠. 좋은 물건이니까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, 또 이제 다른 거는 그냥 입주권이라는 게 또 있어요.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우리나라 이제 주택 공급의 거의 70% 가까이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거든요. 그래서 거기 이제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시면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해서 나중에 싼 값에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또 생기시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싼 값에 분양을 받으면 이득이니까 프리미엄이 붙어서 입주권에 거래가 돼요. 그래서 이런 거 적당한 가격에 들어가시면 분양권 가격과 입주권 가격 비교하셔서 어떤 게 더 저평가가 돼 있나. 그리고 이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좀 평형대도 다양하게, 그리고 동호수나 이런 것도 좋은 동호수들 이런 것들도 배정을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, 또 취득이 쉽죠. 그냥 거래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. 그런 것들 좀 비교하셔서 그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좀 저평가돼 있는 매물들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추가로 주변 신축 단지도 보시는 거죠. 그래서 보다 보면은 이제 그 한 군데 제가 보니까 뭐 평촌 쪽에 상당히 조정 많이 됐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그래서 전체 평균적으로 한 8% 정도 떨어졌는데 단지별로는 한 30% 이상 떨어진 데들도 있어요. 그래서 발품을 팔아야 되겠네요. 그래서 이런 신축 단지가 또 그 지역의 분양권이나 입주권보다 좀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런 금매를 사시는 것도 내 집 마련의 방법이 될 수 있죠. 방법이 되겠다. 네.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청약 말씀하셨는데 이제 요새 이제 자재 가격이 계속 인상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분양가는 올라가잖아요. 네.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구축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은 계속 좀 빠지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현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. 네. 자, 그럼 이제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이 비싼 가격에 아직까지 떨어진 어떤 감을 못 느끼고 오히려 분양가는 더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반 분양을 이제 받을 자격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다 그러면 좀 비싸지 않을까요? 그래서 분양가 잘 보고 들어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, 근데 일단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평촌 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단지도 이게 재개발한 단지 덕현지구였나요? 하여튼 그 평촌 센터퍼스트예요. 근데 거기도 청약을 했더니만 0.3대 1이 나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지금 10% 할인 분양에서 다시 하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선착순 분양 가능해지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분양가 높은 단지는 분양이 안 되겠죠? 당연히 분양되겠죠. 둔촌주공만 보더라도 이게 사실 이렇게 좋은 입지에 대단지가 공급이 되는데 설마 미분양이 나겠냐 막 그런 얘기 있었는데 3.28대 1 나왔잖아요. 그랬는데 바로 그 옆에서 이제 한 5구형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억 정도 싸게
자이에서 네, 이제 맞아요. 브랜드 그 분양을 했었어요. 근데 그거는 거의 59대 1 정도 나왔었거든요. 그러니까 분양가를 가장 많이 고려를 하신다는 얘기죠. 어쨌든 가격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장이 됐네요. 자, 그러면 평촌 말고 또 이렇게 딱 추천해 주실 만한 데 또 있을까요? 이왕 말씀하신 거 많은데요. 많은데 근데 일단은 제가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네. 5월에 분양하고 있는 대조 1구역이라고 있어요. 아. 여기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거든요. 예. 근데 여기 그 은평구예요. 은평구인데 네. 이게 은평구 쪽도 사실 그 GTX A 호재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요즘 많이 빠졌더라고요. 근데 이거 분양가 아직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이게 3천만 원대가 넘는다. 3.3 제곱미터다. 그렇게 되면 별로 추천 안 드리고요. 예. 2천만 원대 중반이면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주변에 또 하나 이제 재개발 구역이 있어요. 가련 1구역이라고. 가련. 네. 근데 이제 그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 분양이다 보니까 740까지밖에 없어요. 최대 평수가. 근데 이제 가련 1구역 같은 데는 큰 평수도 다 조합원 입주권 사시면 가능하시고 지금 뭐 그 조합원 입주권 매수하시면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분양가랑 좀 비슷한 수준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가련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,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예요. 거기다가 이제 그 연신내역에 GTX A 들어오면은 사실 은평구 쪽이 강남 쪽 접근이 좀 어려워서 그동안 많이 그 가격이 낮았었거든요. 근데 삼성역까지 한 10분밖에 안 걸려요.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저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추천 물건이 나왔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발품을 좀 팔고 그다음에 이제 미분양 난 거서 할인 분양이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선택지들이 많으니까 네. 이제 열심히 좀 이렇게 찾아보면 전세 불안에서 약간 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일단 싸게 잡을 수 있는 또 팁이 네. 나올 수 있겠네요. 네. 열심히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.